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2024년 11월 A형 기출문제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의 2번지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업과 여기는 지금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1작업에서 제1작업에서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시트 탭 제3작업 시트 탭 클릭하신 후에 제2 B의 2번지 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너비가 좁을 때는 이 컨트롤 옵션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원본 열 너비 유지라고 하는 명령을 옵션을 클릭해 놓으시면 원본 열의 너비를 맞춰서 같이 조절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목행 두 줄이 안 보일 때는 이행 머리끝 아래쪽 경계선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세로폭이 자동 맞춤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1작업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좀 볼게요. 이 조건에는 정렬과 부분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먼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보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셀을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라라는 명령이 없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정렬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학생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다, 막 섞여 있다라고 할 때는 자, 1학년과 2학년, 3학년을 따로 학년별로 묶어두는 거예요. 자, 1학년은 이쪽으로 오세요. 2학년은 이쪽으로 오세요. 3학년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학년들끼리, 같은 학년들끼리 같이 모아두는 것. 그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를 보시게 되면, 지역이라고 하는 필드를 보시게 되면, 행성끼리, 그 다음에 홍천끼리, 그리고 평창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본 데이터는 보세요. 원본 데이터 볼까요? 원본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 지금 지역이 평창, 홍천, 평창, 횡성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평창끼리, 홍천끼리, 횡성끼리 정렬을 하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정렬이라는 것을 명령을 사용할 건데 자, 기준은 오름차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 정렬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을 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역이 횡성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으로 정렬이 되어야 하니까 지역이라는 필드명 제목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우리 아까 데이터 메뉴에 필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정렬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정렬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억, 키응, 희영, 기억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얘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얘는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라고 하는 명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응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위쪽에 나오니까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희응, 기억, 내림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횡성, 홍천, 평창 순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역명만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같은 행이 전체가 같이 한꺼번에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처럼 이렇게 횡성, 그 다음에 홍천, 그리고 평창 요 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렬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수행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금부터 수행하는데요. 부분합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놓은 그룹들끼리 그룹들끼리 상품명의 개수. 자, 상품명은 여기죠. 상품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를 내라는 거고요. 개수를 구하라는 거고요. 당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이 있습니다. 당월 판매량의 각각의 지역별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 이렇게 블럭을 잡겠습니다. 사실 블럭을 잡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셀 포인터만 이 데이터가 있는 안쪽에 어느 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가셔도 돼요. 바깥에만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리실까봐 블럭 잡고 들어갈게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데이터라는 데이터라는 탭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게 되면 부분합을 정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보여질 텐데요. 이 대화 상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화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합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룹으로 지정해놓은 그네들끼리 즉 아까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그룹을 묶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지역이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지역이 그룹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 그룹화 항목은 상품 코드가 아니고 이 상품 코드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목록 단추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목에서 입력되어 있는 항목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지역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선택을 해놔 주시면 돼요. 지역 클릭. 상품 코드를 눌러서 지역으로 여기를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역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험지의 순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에 보시면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명의 개수.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얘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몇 개인지를.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함수에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합계를 누르셔서요. 개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개수를 세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의 개수를 셀 건가요? 그래서 무엇의 부분합, 계산 항목이 뭐냐? 무엇에 대한 항목의 개수를 셀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상품명의 개수를 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다른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 자, 여기 목록 단추 요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셔서 다른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횡성의 개수는 상품명의 2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홍천에 대한 개수는 상품명이 3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셨어요. 이번에는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대로 또 이 안에 블럭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그냥 커서를 놓으시면 돼요. 클릭해 놓으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분합을 하나 구해놓고 나면 여기도 블럭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 다 잡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안에다 셀 포인터만 클릭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부분합 갑니다. 부분합 클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은 지역으로 묶인 거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할 함수는 아까 뭐였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 다음에 무엇의 평균을 구한다? 당월 판매량이요. 그쵸?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에 있는 체크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막대 조금 내리시면 제일 마지막에 당월 판매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그룹별, 지역별로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네, 앞에서 상품명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는 한 번도 안 구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이상의 부분합 항목이 있을 때는요. 그걸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내가 구해놨던 이 부분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이 체크를요,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존에 구해놓은 것이 유지가 되면서 새로 지금 넣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네. 자, 그랬더니, 자, 횡성군의 평균을 구해줬는데요. 그 평균은 당월 판매량의 평균으로서 당월 판매량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해줬는데요. 상품명 아래쪽에 이렇게 2라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보시고요. 시험지와 동일한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시험지와 동일한지를 보시고, 네,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요 1번은 네, 작업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볼까요? 2번. 개요를 지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요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가로로 윤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몇 버전이요? 네, 맞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윤곽이라고 하고요. 2021 버전에서는 개요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개요를 또는 윤곽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요 또는 윤곽은 우리가 지금 부분합을 구해놓은 요 왼쪽에 보시면 이거 버튼입니다.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부분합의 항목들이요.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를 나타나게 할 때는 4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눌러놓으시고 1번이나 2번 눌러놓지 마시고요. 3번이 눌려져 있는 그 상태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왼쪽에 있는 요 버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기능을 사용했던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라고 하는 명령, 요 개요라는 그룹에 그룹 해제라는 명령에 들어오시게 되면 개요 지우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나왔던 개요, 즉 윤곽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에 있는 2번 개요를 지우셨고요. 또는 윤곽을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지금 시험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테이블을 보셔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테이블에 데이터들의 외곽 테두리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굵은 선으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제목에 있는 아래쪽 선도 지금 굵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꿀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우리 요 3번에 해당하는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 80점짜리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되셨다면 한 번 더 저장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3작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제 4작업 차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